혹시나 어머님이 또 현수 씨 칫솔이 아니라고 의심하실까 봐 어머님 머리카락, 아버님 머리카락 함께 검사했는데 현수 씨와 어머님은 정확하게 친자 관계가 일치했지만 아버님은 현수 씨랑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뭐 많이 오셨네. 준수가. 네. 많이 오셨다. 그러니까요,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많으신데요? 잠깐만, 다 누구? 이게 한 팀이 아니라 다 각각이요? 의뢰인이에요? 자, 지금 6분이나 계신데 우리 탐정들의 영업 비밀 아주 최대의 그 의뢰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들이고요. 예, 예비 신혼부부. 자, 예비 부부들이 지금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예복을 다 마쳤는데 예. 그 업체에서 영업 종료했다고 그냥 문자 하나만 남기고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예? 입금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예복업체가 잠적을 했다고요, 갑자기? 지금 약간 먹튀 사건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있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더 있다는 거죠, 많이? 피해자분들은 혹시 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처음에 오픈 채팅이라는 거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문자를 받고 그날 마지막에 한 8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800명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오픈 걸 안 찾아본 인원도 있을 테니까요. 네. 와, 정답 단위일 수도 있다. 진짜 대규모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결혼 예복으로 뭐 정확히 어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예복 사기가 뭐예요, 이게? 예복 사기가 그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때 네. 그 입으려고 예복을 계약하고 그쵸. 돈도 지불했는데요. 예. 그 업체 측에서 옷도 주지 않고 그 돈도 되돌려주지 않은 채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옷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맞춤 비용을 지불을 했고 예. 옷도 못 받고 계약도 돈도 하고. 못 받고 예, 잠수. 예, 잠수입니다. 먹튀. 너무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규모만 봐도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같은데 큰 사건이에요, 이거. 혹시 그 단톡방 좀 저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뭐 가까우신 분이. 야, 그 800분이면 단톡방도 뭐 엄청나겠는데요? 더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지금은 개인 진행하신 분들은 방이 이제 의미가 없어서 나가신 분도 많을 텐데 그 단톡방 만들어지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뉴스로 보도된 걸 그런 것도 있어요.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저거 진짜, 와, 저거 정말. 이것만 봐도 피해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피해자분들이 많은가 본데요? 얼마 이렇게 왔나 보신 거예요? 저희는 신랑 예복이랑 양가 아버님 두 분까지 해서 총 308만 원. 저는 230만 원입니다. 288만 원. 총 187만 원 됐습니다. 다 평균 2, 300 정도 되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금액이 더 적은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꽤 큰 분도 많아요. 이렇게 700, 뭐 1000 단위도 있어요. 총 피해자분들의 피해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통계를 낸 거죠. 예를 들어 150, 뭐 300 이렇게 해서 100명 정도를 체크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200 초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 평균 금액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인원수 곱해서 약 10억 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예복업체는 그러면은 이름이 뭐예요? 그 주식회사 법인 회사입니다. 심지어 주식회사예요. 그러면은 오신 6분들 다 예복업체를 알게 된 그거는 혹시 어떻게 라고 하는 회사에서 결혼 웨딩 박람회를 주최를 했었었고요. 예비 와이프랑 이제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저기 많이 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표가 저랑 처음에 상담을 해주셨던 분이셨거든요. 아 그리고 공동 대표로 돼 있는데 이 대표랑 대표 이렇게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이신 거예요, 두 분 다? 예. 남자들 옷을 맞추니까. 그러면은 그 박람회에 아무래도 좀 여러 업체가 왔을 텐데 굳이 거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지. 어떻게 전문적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결혼할 때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친근하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가운데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테일러샵이 되게 크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홍보 게시물 같은 것도 보면은 저명한 박람회 중에서도 최우수 협력업체. 안녕하세요. 대표 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스포크샵 및 공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에 2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야, 양복점, 예복점이 20개나 되면 진짜 잘 나가는데요. 진짜 큰 데지. 그다음에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쓰고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같이 사진 찍어요. 근데 뭐 최근엔 또 뭐 협찬해줬던 게시물도 있었고 방송 쪽에도 뭐 협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시상식이라든가 시상식 복장도 많이 하니까 사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틀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가지고. 왜 그랬지? 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저거. 아니 유명해서 갔을 텐데 저길 못 믿으면 이제 어딜 믿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유명한 곳이면.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네. 네, 아니 이게 자폭인데 사실. 아니 왜? 그리고 말도 엄청 유창하고 너무 자신 있게 양복점을 소개하는 걸 보고서는 그게 마음에 들어 사실은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 계약할 때도 가면은 씨가 계속 결혼 자체가 여자의 날이다 보니까 남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좋은 걸로 해줘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약간 그렇게 해서 금액을 올리는 영업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그날뿐이니까 좋은 원단을 선택하고 맞춤인 이곳을 선택을 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이잖아요. 한 번 하나. 일단 뭐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계약 진행을 하실 때 거진 대부분 현금 계좌이체를 다 완납 요청을 했었고요. 하하. 계좌이체 완납을 한다고? 현금 결제요? 만약에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 양가 부모님들 거 이제 셔츠랑 벨트, 신발까지도 비용 받지 않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이게 원단도 저희가 이제 고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유도를 그렇게 하는구나. 계약 진행을 하실 때 이런 혜택을 굳이 안 하고 그냥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냐. 현금 결제 안 하면 좀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준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뭘 좀 더 해주겠다 서비스로. 그렇죠. 자, 김풍 씨. 네네. 여기서 뭐 물어볼 거는 김풍 씨밖에 없어요. 저 결혼 준비할 때 저렇게 현금 결제를 합니까? 근데 저 예복 같은 경우는 저렇게 현금 결제를 하진 않았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결제 같은 거를 좀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내 결혼식을 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코스구나. 이게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약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랬다는데 남편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요? 다들 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또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나만 이거를 카드 결제하면 나만 좀 뭔가 좀 이상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사실 어떤 업체든지 간에 좀 이렇게 업체 쪽에서 현금 결제 유도하면은 좀 좋은 시선으로는 안 보이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피해자 그 이야기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도 발급 안 하는 쪽으로 유도했고요. 현금 영수증까지? 근데 탈세도 탈세지만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업체 대표들이 미리 그 잠적을 계획해서 그 현금을 챙겨 놓으라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예 그냥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데는 계약금만 내는데 여기는 왜 완납을 할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근데 원단을 꼭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플래너분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원래 예단은 이 예물을 하는 거는 다 완납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업계가 다 그렇다고. 플래너가
플래너가 왜 업체 그랬지? 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왜 하지? 그랬지? 한동수 저는 업체 측에서 받으니까 완납이 돼야 이제 플래너한테도 이렇게 그렇게 말 좀 가니까요. 해라. 약간 뭐 커미션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궁금한 게 만약 저렇게 됐었을 때 플래너가 중간에서 이런 건 다 완부를 해야 돼요라는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했다고 했었을 때는 플래너한테도 뭔가 책임이 가는 건가요?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제 선택을 하는 건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뭐 아예 강요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요. 플래너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 동네에서 전투용 양복이라고 뭐 한 20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런 거야 어차피 완납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전투용이 아니라 평생에 남는 거라 사실 비용도 꽤 되니까 이걸 완납하기에도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예. 업계 관리라는 말을 앞세워 경험이 부족한 예비 부부들에게 사기를 친 K 예복업체. 우리 예비 부부들의 상심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상심이 커. 그리고 교통적으로 가서 쓴 본 계약서에는 써 있어요. 계약서. 주문과 동시에 완불 기준이라고. 그래야 주문 제작되는 너무 거지. 이상한데? 마지막에 고지할 때 직접 동그라미도 여기 체크돼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안 내면 예복이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어쩌다 보니 다 그렇게 됐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폐업 통보 이제 문자로 받던 날 당시 상황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촬영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었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촬영 옷을 이제 빌리러 10월 3일 날 가서 렌트할 옷들을 좀 봤었는데 알겠다. 그러면 이제 10월 11일 날 와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대로 이제 회사 일을 빼고 여자친구도 이제 휴가를 써서 이제 같이 가게 됐었거든요. 강남을. 강남으로 예. 10월 11일 날 네. 이가 오라고 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착해서 문 앞에 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한 주 앞두고 야. 뭐 이제 막 문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셨었고 이게 뭐 어떤 상황이지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제 폐업 관련된 문자가 저부터 시작해서 다 오더라고요. 이거 내 입장이었으면 뭐 일단 폐업하게 돼서 되게 죄송하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피해받은 뭐 금액이랑 이름 그리고 이제 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뭐 본인들이 최대한 빠르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게끔 누구 명의로? 그 회사 대표 번호로 문자가 왔었습니다. 환불을 진행해 드리겠다 했네. 되게 정말 좀 당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사실 막 중담배 피시는 분도 있고 욕 엄청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답답하지. 네, 그때 당시에 좀 되게 참담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게 사기라는 걸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문자에 써 있으니까 그럼 이 돈을 받아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서 그렇지. 새로 맞추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환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폐업 통보 문자 내용 보면은 여기다가 전화를 다 해보신 거예요? 그날 당일에만 한 20통, 30통 정도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뒤로. 잠적이죠. 혹시 뭐 웨딩 박람회 업체에는 뭐 전화해 보셨나요?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제가 그 초반에 얘기했을 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리고 뒤에 알아보니까 법적 책임도 사실 좀 엮기 어렵다. 그게 짜증나긴 하죠. 그것도 책임을 정말 일단 묻고 싶어요. 왜 어렵지? 계약서도 있고 다 있는데. 박람회 쪽에서 좀 그래도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액션이라도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도의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박람회 측과 업체 측에 어떤 계약이 있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박람회 측은 이제 중개만 해준 거다. 너희 업체하고 이제 의뢰인들, 손님들 간에 중개만 해준 거지. 내가 이들을 뭐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고요. 신문사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7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선정 기준이 있냐, 니네.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의 뭐 전력이라든지 과거 이력을 확인하냐 했더니 전무했다라고 해요. 전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이 나가면 좀 그런 그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에 선정되는 업체들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는 그렇긴 해야죠. 근데 저기만큼 검증된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봐도 검증되어 있는데 네. 그렇긴 하죠, 사실은. 지금 일은 벌어졌고 너무나 큰 피해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파혼한 분도 생겼대잖아요. 맞아요. 감당합니다.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명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50명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픈 채팅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는 쳐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들어서 만들었는데 폐업 당일에 바로 만들었군요. 예. 와, 773명? 거의 800명.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뒤에 새벽에 트럭 불러서 아예 짐을 다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에? 네. 짐을 뺐다. 에이? 와, 집기류들을 싹 다 가지고 계획형 폐업인가? 그러면은 폐업 신고 문자를 받고 예복들은 다 그냥 일단 뭐 급한 대로 렌탈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근데 저희는 당장 2주 뒤에 촬영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당장 촬영 예복도 골라야 되는데 다 하는 얘기가 2주면은 다른 곳에 가도 양복이 촬영 예복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급하게 예복을 촬영 예복도 구했고 그리고 예복도 다시 맞췄고 그런 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내가 안 봐도 알겠어요. 얼마나 저분들 되게 절박했을까.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 것도 그렇지만 양가 아버님들 것도 다 시간 내서 이제 취소 직전까지 하고 최종복을 받아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결혼식이니까 좀 좋은 옷을 맞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아울렛 가서 이제 기성복 사시고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되게 컸죠. 결과적으로 해드린 게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네, 사실. 야, 그러면 뭐 한 예복만 맞추는데 한 500만 원씩 네.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더블이에요. 그렇죠. 혹시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한 건 기억나는 건 있는데 어떤 분이 본식을 했대요. 근데 본식 때 예복을 못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못 맞췄다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 하고 일단 렌탈로 진행하고 렌탈로? 환불 언제 되냐 그 와중에 이제 폐업해버리고 뭐 그러니까 뭐 애초에 제작할 마음이 없었던 거겠죠. 그때쯤은 정말 너무 괘씸한 거죠. 여러 가지로.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혼식 날 와가지고 내가 주문한 양복이 안 오고 내 어디 가서 10만 원, 15만 원짜리 렌탈 가지고 갖고 온 거 그걸로 와. 주고 환불해주겠다. 결혼식 당일인데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요. 웃으면서 입장할 수 있어? 이 몇 백만 상황인데? 원 주고 맞춘 건데 이게 양가 그러네. 아버지 양복까지 맞추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피해 금액이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남자 셋이 양복을 맞춘 건데 그 단가도 얼마나 그렇죠. 세겠어요. 톡방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전날에도 심지어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전날에도 네. 많이 있어요. 네 10월 10일 날도. 그렇죠. 와, 전날까지 해먹은 거야? 야, 이거 완전 계획적인데? 전날 AS 맡기는데도 말을 안 했으면서 와. 사실 돈도 돈이지만은 진짜 심적으로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며칠 동안은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치. 오히려 또 부모님들은 저희보다 더 저희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 부모님은 더 걱정하시지. 사기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제 잘못은 아닌데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나? 좀 이렇게 현명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을 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뭐 기약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위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큰일 앞두고 몸이 안 다치고 사실 돈으로 액땜을 했으니 차라리 다행이다 라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게 그런 말을 들어도 위로가 크게 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인생의 첫 출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피해, 돈 피해, 감정 피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좀 다음에는 또 이런 사기가 안 발생하도록 하는 마음에 네.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꼭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제 그냥 친구들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믿고 한번 좀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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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의뢰는 단순한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들의 새 출발을 망가뜨린 대규모 먹튀 사건이었습니다. 자식 같은 나이대의 의뢰인들을 위해서라도 대표들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저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왜 그랬는지. 자,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나서는 거죠. 예, 탐문을 지금 나섭니다. 아버지. 근데 찾아봤는데 폐업이 아니라 휴업으로 나오네요. 휴업으로 돼 있는 거야? 네, 휴업으로 나와요. 다시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운영을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건가? 운영을 안 할 생각이었으면 폐업을 했겠지. 운영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휴업을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휴업이라 할 정도면은. 폐업이 아니라 휴업으로 나왔어요? 예. 왜 휴업으로 했지? 폐업을 안 하고? 준서가 그러면은 예. 본점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지?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야? 네. 안에 봐봐. 뭐가 있는지. 지금 다 뺐네요. 안에 짐을 싹 뺐지? 네. 야, 피해자들을 이렇게 양산해놓고 말이지. 여기 1층부터 6층까지 다 썼다고 그랬나? 네, 맞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이거 엄청 나올 거야. 그러니까요. 장사가 잘 되긴 했나 봐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건물, 번듯한 건물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던 업체가 한순간에 망했죠? 그러게. 그러니까. 참. 진짜. 손이 귀한 집에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아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잔치도 해주고 정말 속 한 번 안 삭힌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갈 줄은. 아휴,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 사고로 돌아가셨군요. 근데 저희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아들 녀석 장례 치르고 정신도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해외 현장에 있던 아들 녀석 짐이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본가로 왔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온 게 하늘이 도운 거죠. 만약에 자기 집으로 갔어 봐.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과부된 며느리 불쌍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과부된 며느리. 며느리한테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며느리를 의심하시나 본데요, 지금? 그 짐 속에 뭐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 아들 녀석 핸드폰입니다. 출국하고 나서부터 줄곧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죠? 아들이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통화 녹음을 다 해놨네.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잘못 온 문자라고. 당신이 전화 걸었을 때 그쪽에서도 전화 안 받았고. 대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싸워야 돼? 그니까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대? 됐고 일단 거기 정리하고 재윤이랑 일로 와. 그럼 내가 믿어준다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니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느라 어떻게 갑자기 두바이로 데려가. 정리할 게 한둘인 줄 알아? 아니 나오는 동안에 그놈이랑 찡그리려고 안 오는 거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미쳐버리겠으니까. 계속 이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심해지죠, 저게.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칠 것 같아요. 한 번 시작되면은 네. 그거는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떨어져 있을 때 24시간 동안 통화를 걸어놓고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 집 와이프는 계속 남편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도 하고. 병이다 병. 남편은 자고 있으면 와이프는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살아야 되죠? 헤어지면 되지 않나?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지. 치료받아야 되지. 예, 저런 오해로 시작이 돼가지고 저증이 되고 우부증이 되는 거죠. 그냥 빨리 이혼해야 돼 그런 거는. 아마 전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희가 해봤는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데 뭐하러 그 여자랑 살아? 왜? 아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잡아떼는 거 좀 보세요. 아우 불쌍한 내 새끼. 근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잖아. 진짜 불륜인지 아닌지. 출장 떠날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일을 했겠어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상금이랑 생명보험금을 다 며느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귀가 거꾸로 솟구쳐서. 보상금은 그렇다 치고 생명보험을 얼마나 들었나요? 모두 며느님이 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왕년에 보험을 했었는데 그때 아들한테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줬어요. 아, 어머니께서 들어주셨구나. 결혼하면서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꿨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리 중요한 부동산도 다 며느리한테 가게 생겼다고요. 이 사람은 돈이 모든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탐정님, 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불륜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아들이 오해를 했던 건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상속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정말? 상속이야 뭐 이미 정해져 돌아가신 있는 거니까. 뒤에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법이 그래요? 아, 그럼 바람핀 며느리가 그 재산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무슨 법이 그래요? 지금 어머니께서 남편 살아있을 때 보험 들어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증여? 아니죠. 보험은 예. 보험사 내가 보험 계약을 맺은 거고 거기서 내가 이 사망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주라고 이미 약정이 돼 있는 약정이 돼 거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이 아닌 거예요. 네, 상속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정해진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불륜을 했는데 상속인이 되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말이 안 있잖아요. 되지 않나요? 돌아가셨을 때 상속은 누가 받는지 이미 법으로 순위가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의 내용 중에는 이런 상속인이 결격되는 사유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뭐 살해했거나 혹은 동순이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혹은 뭐 강요하거나 혹은 속여서 뭐 유언을 하게 하거나 했던 유언을 뭐 철회하게 하거나 뭐 유언장을 막 숨기거나 이러면 이제 상속인 결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 지위에는 전혀 많이 억울하긴 하겠다 진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이라면 좀 억울하죠. 예.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했다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오 마이 갓. 오마이갓.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 의뢰인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미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모르고 거기에 따른 애가 있잖아. 그렇죠. 아이가 또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제발 아이나 잘 키워달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아이나 잘 키워달라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가 새로 이제 또 재가를 해서 아들을 그쪽에다가 입적시키려고 해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그 집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야, 선생님 되게 역시 선생님은 정말 세상에 어떤 그 풍파를 다 겪으시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름을 이제는 선우혜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우 천사세요.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를 잘 키워야 되잖아. 왜냐면 어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제일 중요한 게요. 싸움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맞네. 진짜 맞네. 평화주의자세요. 안 좋죠. 애를 중심으로 봐야지 어른들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며느리를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아들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또 많나요? 모르게 하죠. 왜냐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며느리 아니면 사위. 예. 이렇게 또 알아봐 달라는 의뢰들이 많겠어요. 예, 저 종종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떡하냐.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럼요. 여기 부모님도 지금 어쨌건 그 전화 통화 그 녹음을 듣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그냥 좀 진실이라도 알자. 맞아요. 아는 마음. 왜냐면 아들도 몰랐던 진실을 우리라도 알아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긴 해요. 예. 상속이야. 어차피 우리 손주 재현이한테 할 거고 전 돈은 상관없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외도를 한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상금과 생명보험금, 그리고 증여한 재산까지 전부 외도가 의심되는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상황. 하지만 재산 상속과는 별개로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의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맞아요. 예. 진짜 외도했나?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싸워야 돼? 그러니까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대? 이게 마지막 통화고 모든 통화가 이런 식이야, 거의 매일. 아내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면 증명을 해봐라. 아내분은 이상한 문자를 받은 거라던데. 만약에 진짜 잘못 온 문자 때문에 남편 사망 직전까지 싸운 거라면 아내분이 좀 억울할 만도 하죠. 불륜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잡아떼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이거 확실해야죠, 증거가. 나는 일단 중립기요. 이 일이라는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나왔다. 춥지. 오늘도 8시 15분. 일단 일과를 좀 따라가 봐야죠. 네. 며칠째 아들 등하교 때 집 앞으로 나오는 거 말고 진짜 하는 게 없네요. 의뢰인 부부의 며느리를 지켜본 지 한 달여. 남편을 잃은 그녀는 아들의 등하교 외에 집에만 있었고 우리는 그 어떤 불륜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불륜이었으면 진작에 누가 나타났겠죠. 탐정이 그죠? 그럼요. 아니 근데 불륜이었어도 남편이 죽은 상황에도 이어지나요, 그게? 저희 많이 봤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불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끝나고 보자고 하죠. 그래, 뭐 한두 번 겪어봐요, 이거를. 내가 그새 또 잊었나 봐요. 우리가 1년 내내 겪어. 자기야, 지금 장례 치르고 있으니까 끝나고 다시 조이네. 그러니까요. 와서 육개장 먹고 가. 우리가 이런다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얼마나 죄를 받으려고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요. 악업을 쌓는 거예요. 똑바로 잘 지켜보실 거 맞아요? 낮에는 불쌍한 과부인 척하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 뭐라고 다니는지 알게 뭐예요. 저희가 한 달을 꼬박 교대로 24시간 붙어 있었고 쓰레기도 뒤져봤지만 불륜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바람 핀 적도 없는 애를 들볶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의처증이에요? 물론 저희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로선 그런 정황이 없고 이쯤 되면 마무리하는 게 수순이라서. 이제 그만합시다. 할 만큼 했는데도 못 찾았다는데 우리도 현수처럼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마음 아픈 애 달래줍시다. 우리가 의심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어제도 연락이 와서는 아버님
잘 지내냐? 울던 냐니 그냥 믿고 끝냅시다. 당신은 요즘 애들을 몰라 그래요. 뉴스도 안 봐요? 불륜으로 이혼한 부부가 수천 건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계속 1년 내내 지켜봐달라고 해? 유전자 검사를 해요. 네? 유전자 검사? 갑자기 왜? 갑자기 그 시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네 손주가 우리 손주가 아닐 수도 있다. 너무 다 의심하는 거. 유전자 검사하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이거요. 머리카락도 근데 머리카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모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끝에 이제 모근 있는 것만 되고 체, 뭐 혈액이라든지, 뭐 정액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렇죠. 상피세포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DNA가 있는 세포가 있으면 이제 유전자 검사는 가능한 거죠. 뭐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탐정님 이런 걸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근데 법적 효력력은 없어요. 정확한 절차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딱 정확히 원하는 그 사실만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맞다 아니다 정도. 맞다 아니다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본인들한테는. 그렇죠. 본인들한테는 그게 되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촉이 맞을지도 모르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긴 합니다. 난 며느리가 바람핀다고 우리 아들이 의심할 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혹시 재훈이가 우리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재훈이 태어나자마자 나랑 판박이라고 할 땐 언제고? 아,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미 장례를 치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네 또. 찾아봐야죠. 대조할 만한 게 며느리 집에 있는지.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애들 상처난 부위를 또 들쑤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난 이대로는 찜찜해서 절대 못 넘어가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계속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던 의뢰인은 손주가 아들의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래, 네가 힘든 거 안다.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죠.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한테서 아빠 냄새 나요. 그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럴까? 잠깐만요. 뭐해요? 재윤아,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아 남편 칫솔 같은 게 있나 보다. 내비 칫솔을 벌써 치웠네. 일단 애기 건 챙기고. 결국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유전자 샘플을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손자의 칫솔만이라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아들 샘플을 못 찾았대요. 어떻게 알아낼 거지 저걸? 손자분 것만 가져오셨네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아드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도 오래돼서 모근이 없는 상태면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칫솔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이대로는 절대 포기 못해요, 탐정님. 난 자꾸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당신은 재현이 얼굴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현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있던 정도 떨어집니다. 이 검사에서 우리 손주라고 나오면 나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여도 사실 저런 상황이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가늠은 안 돼요, 네. 맞아요, 사실.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어? 방법이 있나 봐요? 무슨 방법이 없는 거? 할배머리 뽑으면 돼요. 진짜? 야, 우리 탐정님 이제 방송쟁이 다 되셨네. 아. 우리는 결국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으로 손자와의 부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아, 그래. 자, 성적서 지금 나왔는데 유전자 떨려. 결과가 얼마 후 판도라의 상자 속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님과 손주분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아니래요. 친손주가 아니래. 친자가 아니래. 자, 변호사님. 잠깐만, 이거 결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이제 유전자 검사는 거의 틀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잠깐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당돌한 게 아니라. 야, 그 어머니 촉이 맞았던 거야. 야, 엄마의 촉이 맞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불쌍한 내 새끼.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죽었어. 아이고. 내 새끼는 자자식 먹여 살리느라 객사까지 당했는데 누구 새끼인지도 모른 자식한테 난 이렇게 못 참아. 진정해. 어쩌려고 이래? 어쩌긴 뭘 어째요.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죠. 그렇지. 탐정님, 아는 변호사 없으세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의 사망보험금을 누구신지도 모르는 애한테 사속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보, 이러지 말고 그냥 묻읍시다. 뭐요? 채연이 그 애가 알게 되면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 지혜비는 죽고 애미는 자기를 바람펴서 난가라고 알게 되면 재현이 겨우 8살이야. 걔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어? 친손주도 아닌데 그렇죠. 아이 걱정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네, 애기니까. 그래도 네. 이거는 내 진짜 자식의 그럼요. 억울함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완전히 뻐꾸기 새끼예요. 그럼요. 이게 보통이 아니네. 혼자가 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외자예요. 네, 혼외자를 네. 낳았어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상속이 갑니까? 근데 며느리는 부정행위를 했건 뭐 혼외자를 낳았건 며느리의 부부였으니까. 상속인 지위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며느리는 일단은 변함이 전혀 없어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손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의 어떤 상식과 우리 법이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법은 그 유전적인 친부 관계, 친생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우선시하는 게 어떤 가족 간의 안정이에요. 가족 질서의 안정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부 관계가 확인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가족 관계를 다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의 가족 관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렇지. 아주 우리 법에는 이 결혼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친생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추정은 굉장히 강력해서 DNA로 뭐 친자가 아닌 게 밝혀져도 깰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세구나. 관계가 이걸 깰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하나가 소송? 이 소송으로만 할 수 있어요. 유형도 정해져 있어요. 친생 부인의 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자의 지위, 그러니까 자식의 지위,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당연히 유전자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박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복잡해졌습니다. 야, 이게.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애는 지금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 아무것도 애는 모르고. 제대로 키게 해줘야지. 저기요. 저 사실 여기가 5번째 은탐정사무소예요. 다들 유전자 검사지 보더니 가망 없다고 아닌 척하는데 더럽다는 시선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남편은 이미 화장해서 뭘 증명할 방법도 없고 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 애도 이번 일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정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탐정님, 한번 해보죠. 이렇게까지 억울해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탐정들도 예사롭지 않은 거야. 왜냐면 저 정도까지 억울해한다고? 저 정도면 해줘야지. 좋습니다. 해보죠. 우선 제가 이 사건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2가지예요. 2가지요? 한 가지는 아내분 말씀대로 정말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거고요. 2번째는 아내분께 도대체 그 이상한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고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2가지만 확인되면 저 깨끗이 포기할 거예요. 그겠지. 이상한 문자. 이게 혹시 어머니 아니야? 뭐 그렇게 지금 저희가 모심할 수도 있는 건데 봅시다. 그 사연을 안 해요. 우리는 일단 사망한 남편의 물건 중 유전자 검사를 할 만한 것을 꼼꼼히 다시 찾아보기로 했고.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 문자 받았던 전화번호 아직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때 바로 차단해서. 그럼 그 차단된 목록 안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럼 혹시 은하 씨 전화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전화해 보셨나요? 다른 번호요? 아니요. 그 다음 그 당시 은하 씨에게 문자를 보냈던 전화번호를 찾아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찾았어요. 뭐라고 보내시게요? 택배, 배달 음식. 좀 더 확실한 피드백이 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우리도 같은 방법을 써볼까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났어, 이 상간녀야. 바람 피우고 벌 뽑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어. 도발이죠. 나왔다. 찾았다.
그렇게 우린 남편의 차에서 그가 사용하던 세면 도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나왔다. 그래. 이걸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우선 남편분 것으로 추정되는 칫솔로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문자는요? 그쪽은 전혀 연락이 없어요? 스팸 어플 돌려봤는데 스팸 전화번호는 아닌 게 확실하고 이 번호 저 번호 공중전화로까지 다 쑤셔본 중이야. 전화 왔다. 저거 뭐야? 그 번호인가? 그 번호 아니야? 맞다. 이거 그 번호 맞지? 당신 도대체 누군데 자꾸 문자 보내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폈다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시죠? 마침내 연락이 닿은 의문의 문자 발신인. 드디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사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이게 뭐예요? 친자검사, 확인 보고서, 부자. 이게 부자. 친자 확률? 오! 맞다. 맞았네. 선생님. 우와. 친자 확률이 99%가 다시 나왔어요. 네? 뒤집힌 거야. 와. 저희가 뒤늦게 아드님 칫솔을 찾았거든요. 손자분과 아드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친자로 확인됐어요. 네? 그걸 어디서 찾았는데요? 그게 우리 아들 칫솔이라는 증거 있어요?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다른 남자 걸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저희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며느님이 저희를 속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 기억하시죠? 처음 며느님이 바람 폈다고 아드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상한 문자요. 그렇지. 그 문자 보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 갈등의 시작. 어머님, 오윤정 씨라고 아시죠? 오윤정? 오윤정? 누군데요? 오윤정이요? 왜? 모르겠는데요. 아는 거야. 저 아는 거야. 아는 딱 났어. 알고 있어. 아는데 뭔가 피해. 그래. 아는데 모르는 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미 모든 걸 다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다는 거죠? 2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9월 여기 계신 백은하 씨 전화번호 010-7890-1234로 문자 보내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문자요? 상간녀를 협박하는 문자였다고 하던데. 은하 씨, 그때 받았던 문자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기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남편은 아직도 모르고 있냐고. 또 눈에 띄면 이번엔 남편한테 다 말할 거라고. 대략 그런 식의 문자였어요. 그쪽에서 보내신 거 맞죠? 그게 그쪽 번호였어요? 응? 이상하다. 분명히 그 여자 차에 붙어있던 번호였는데. 차량에 있는 번호를 보고 보내신 거라고요? 그 여자 차에? 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분께서 그 문자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계시거든요. 미안해요. 난 그 번호가 그 여자 전화번호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요?
40년 전에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요. 40년 전 남편의 상간녀랑 은하 씨랑 착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착각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여자였어요. 내 남편이랑 내 침대에서 뒹굴던 그 여자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여보. 나 현수 출장 갈 때 입을 옷 좀 사주려고. 와, 선생님! 와! 맞지? 와! 오 마이 갓. 야! 기가 막히시네요. 야, 나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선우용료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 상황이 맞고요. 우와! 명탐정 용녀. 와, 진짜 명탐정 용녀. 야, 명탐정 용녀. 이거는 이 연륜이 아니면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선생님 진짜 와, 기가 막힙니다. 와, 근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바람을 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우와, 이거 미쳤다, 이거는. 백화점에 왔어요. 꿈에서 수백 수천 번 죽였던 얼굴인데 지우고 싶어도 평생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얼굴인데 40년 만에 봤어도 절대 착각했을 리 없어요. 정말 아주 그냥 이를 갈 만한 또 사람인 거지. 난 그때 둘을 간통으로 집어넣지 못한 걸 평생 한 해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못 잊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파탄 났는데 하루하루를 시공창 속에서 살아갔는데 정작 남의 가슴 난도질 해놓은 그 여자는 너무 멀쩡하게 가정 지키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기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날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너 내가 내 눈에 띄지 말랬지. 네 남편한테 다 까발릴 거니까 각오해. 이게 하필이면 며느리한테. 저게 며느리 차였구나. 아이고. 시작이었어. 야, 처음부터 기꼬였구나. 내 인생 그렇게 망쳐놓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분 입장도 이해되죠. 네. 그래서 홧김에 며칠 동안 문자 몇 통 보냈던 거고요. 잠깐만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던 거면 그분은 저희 시어머니예요. 제가 그날 차를 빌려드렸거든요. 시어머니라면 그 여자 며느리예요? 네. 이런 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여자분이 보낸 문자가 며느님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던 거니까요. 난 도둑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어머님, 저한테 아버님과 재훈이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가 외도한 게 분명하다고 하셨죠? 근데 현수 씨 칫솔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재훈이하고 일치했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또 현수 씨 칫솔이 아니라고 의심하실까 봐 어머님 머리카락, 아버님 머리카락 함께 검사했는데 현수 씨와 어머님은 정확하게 친자 관계가 일치했지만 아버님은 현수 씨랑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할 말이 없네 이제는. 예. 저 미친. 아유 나. 아니 지가 바람 피고 왜 너무한 사람 같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상상을 어떻게 해 그거. 정말 무섭다. 지금 아버지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 아이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인생 평생 적자. 한 평생을 그냥 한 평생을 그냥 진짜 모르고 속고 사셨네요. 천사 같은 남편이었던 거예요. 뻐꾸기가 여기 있었어요. 아이고. 나이가 이게 이렇게 흘러버리네요 결론이.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모두 사실로 증명된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어도 발뺌하실 거예요? 예. 어머님, 저한테 현수 씨가 불쌍하다고 하셨죠. 지 새끼도 아닌 걸 물고 빨다가 객사까지 한 불쌍한 아들이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남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을 40년 동안 뻔뻔하게 속이실 수가 있으세요? 예. 난 정말 몰랐다. 그 남자는 분명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고 그 여자한테 들킨 후로는 다시는 만나지도 않았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씨가 없는 남자랑 해서 임신을 해? 정관 수술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관 수술한 남자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정관 수술하셨어요? 그럼 나와 함께 바람이 돼요? 이런 겁니까?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아니 지가 바람 피고 정관했다고 그러니까요. 저 미친이네. 와. 야 바람 핀 남자가 정관했다고 믿었대요. 아니 정관 수술하면 바람 피고 그래. 그러니까요. 오 마이 갓. 자, 현수, 우리 아들이야. 우리 현수 아빠랑 어렵게 낳아서 애지중지 키운 우리 아들이라고. 어머니 아들은 그렇게 금쪽 같으시면서 어떻게 재훈이한테 그러실 수 그래 있어요? 말이야. 맞아. 우리 재훈이 어머니가 다녀가신 그날 이후로 동네에 다 소문나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저랑 재훈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건 그냥 묻기를 바라세요?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네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다오. 네 시아버지 내가 이러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어머니가 그날 재훈이 앞에서 그러시지만 않았어도 저도 더 고민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죠? 이미 아버님 만나고 오는 길인데. 너 미쳤어? 이제 와서 그걸 까발려서 뭘 어쩌자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상처받을 건 생각 못해? 생각했었죠. 그래서 더 많이 망설였고요. 근데 어머님이 끝까지 재훈이 유전자 검사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이거 어머님이 다 자초하신 결과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이 진짜 진실이 안 드러났겠죠.